여권 시대의 도약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앞으로 여기 중국과 우리 이 터미널이 이제 그 국제 여객선이 취항이 되면서 이 서산뿐만 아니라 이 충남 경제에 상당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 지역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한국, 일본이 서로 정치적 국경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로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상해, 그 다음에 천진, 또 한국의 여같이 인천, 그 다음에 평택, 당진,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일본 남쪽의 후쿠오카부터 시작해 규슈 지방에 있는 많은 항구들하고 서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가 된다면은 지금 삼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해상을 통한 물동량, 수송 비용이 아주 대폭적으로 절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지구의 항구의 물류지원센터를 세 나라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의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저는 삼국 간 오고 가고 하는 물동량 비용을 줄이고 수출을 굉장히 촉진하는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기업 편중 구조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기회가 환황회를 통해 실현된다. 부강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약은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된다. 단순히 물류와 경제적 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와 문화, 생활 양식까지 섞이고 교류하고 공유하며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환황의권 시대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연예인을 좋아하고 드라마를 보는 것만이 아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황해를 공유하는 한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갈등과 분쟁 대신 화합과 상생이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교류는 이제 보통 저희가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상업적 동인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 뒤편에는 항상 문화가 있고 또 예술인 간의 교류, 또 서로 지식 교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와 문화의 교류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가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게 이제 관광이자 예술 교류이자
또 문화 산업의 그 교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그 상호의 협력적 평화적 교류는 항상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하죠. 근데 우리가 이 그 교류에 있어서 이 문화는 문화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라고 하는 어떤 스포츠나 예술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 관광 이런 그 산업 규모가 미래 먹거리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먹여 살려왔던 그 조선, 철강, 반도체,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다 포함을 해도 이런 그 문화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의 크기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문화 교류를 통해서 산업을, 미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황에는 넓은 의미에서 대만과 홍콩, 필리핀도 포함을 한다. 이렇듯 더욱더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환황의 국가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도시와 도시 간의 밀접한 협력과 교류를 이끌어내는 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미래일 것이다. 친밀함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공생과 평화의 키워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 사람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게 서로 간의 교류의 첫걸음이 아닐까.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면 맞닿는 지중해와 발트해 연안. 이곳에서 우리는 환황해권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발트해는 북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자 동맹을 통해서 해상 무역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들 그 도시들이 번영했던 그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발트해 지역은 유럽연합에 속하는 8개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발트해 지역의 그 특징을 한 2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명확한 그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의 보전이라든가 지역의 연결성의 강화라든가 또 지역의 번영 등과 같은 그 3가지의 공동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그 공동 목표를 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 사업들을 그 구성을 해서 공동 추진한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번째 특징은 그 발트해 지역은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그리고 이제 도시 단위까지 각종 그 위원회나 협의체, 포럼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고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환황해권 지역에 아마 많은 시사점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황해처럼 한 바다를 둘러싼 나라들이 공동체를 맺고 평화를 도모하며 살아간다. 발트해 연안 3국은 서로의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돕고 협력하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간다. 그들이 넓혀가는 삶의 어장. 서로 지키고 돌보고 화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환황해권 국가, 아시아 평화협력 공동체의 비전을 꿈꿔본다. (1400년) 전 황해의 중심으로 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주도하던 백제.
내 나라의 우수성을 이웃 나라에 전했던 그 시절의 백제처럼 경쟁보다는 상생을, 견제보다는 협력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왕인 박사의 뜻을 이어받은 충청남도는 환황의 중심에서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새롭게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긴장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 번영의 바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세 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가 공유한 바다, 황해. 환황해권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닌 문화를 공유하고 역사를 공유한 넓은 의미의 공동체이다. 세 나라가 함께한 그 긴 세월, 쌓인 갈등을 이제는 봉합하고 상생으로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만이 동아시아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자신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일단은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양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한 차원 높게 키우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남이 가장 쉽게 그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황해와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고 또 애정이 제일 깊고 자기들의 그 발전, 경제나 모든 면에서 이거 산업의 발전의 어떤 동반자로서 한국을 가장 중시한다. 그리고 황해를 우리가 그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남도만이 황해 평화권, 황해 공동 번영권자군 부상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는 선을 긋지 않는다. 바다는 많은 것을 품고 이해하고 삼키고 견디며 스스로 정화시킨다. 바다가 보이는 그 넓은 포용력과 무한한 생명력. 코앞의 이익에 연연하고 반목하고 돌아서는 이 땅 위의 우리 모두를 바다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다려줄 뿐이다. 그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 현재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국제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청남도와 중국의 연안에 있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조금 더 확장하면 일본,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시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국제협력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국가 간 협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